네,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SKC. SKC. 네, 98,100원. 98,100원. 네. 비중은요? 5%. 5% 조금 사셨네요. 네. 현재 이제 SKC 지금 거의 뭐 본전 수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한 5%만 더 사면 안 될까요? 5% 더 사는 거. 네. 최근에 SKC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생분해 플라스틱 자회사인 이 SK 지금 리비오라는 지금 회사를 현재 지금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유리기판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양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이런 것들이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죠? 네. 예. 사실 SKC는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도 있거든요. 네. 반도체 쪽도 있긴 한데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분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작년에 한 2천억 이상 발생이 됐고, 올해도 지금 사실은 실적이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다각화, 방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은 있긴 한데 조금 부진한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은 또 이제 그 개별 중성주가 아니거든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중급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은 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야 업황이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2차 전지 쪽에는 좀 그다음 한동안은 계속 부진이 계속되고, 조금 뭐 실적은 개선될 추이는 좀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폭적으로 당장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으로만 따진다면은 제 생각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올라가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이 좀 오래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한 6개월 이상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오면 한 10만 원 이상, 아니 11만 원, 12만 원대 저항이에요. 만약에 11만 원 정도 가면 팔고, 그러니까 더 사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조정해서 사셔야 돼요.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9만, 예를 들어서 뭐 9만 한 5천 원 이하,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끌고 하시는 것보다는 박스권에서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실적 부진을 타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과 이슈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요. 가격적인 전략 역시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략 95,000원, 96,000원, 95,000원, 93,000원 이 정도 선에서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승이 나와봤자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조금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SKC는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SKC를 비롯한 이런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동력은 있죠. 뭐 유리기판에 따른 뭐 성장 동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어떤 성장 동력,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면은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쉽사리 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를 현재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거기다가 이제 이슈까지 같이 조금 불어오는,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다날 8,500원에 10%요. 어떤 종목이요? 다날. 다날. 예. 다날 8,500원에 10%? 예.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덥석 누르셨네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예. 여러 호재가 많대요. 예, 호재가 많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예, 뭐 지금 싱가포르 그쪽하고도 연결돼가 있고, 네. 서클, 뭐 엑셀라, 뭐 다 연결돼 있대요. 네네. 그래서 예, 요 기대감으로 주가 보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향후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요 단알 먼저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뭐,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들어가셨죠, 선생님? 8천. 예, 최근에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다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그 강력한 시세를 냈어요. 이게 이제 원래 휴대폰 결제, 그다음 뭐 벨소리 다운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10,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시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급등이 9,000원대 저항에서 좀 저항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9,000원을 뚫어주면은 저기 10,000원 이상 또 가거든요. 파동은 남았다고는 보는데 이제 다음 주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9,000원을 못 뚫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제 박스권 저점은 7,100원이고요. 그럼 이제 9,0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9,000원을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7,000원대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9,000원 뚫으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 9,000원 못 뚫으면 그냥 던지고 나오세요.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10,000원 파동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박스권이 오래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해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좀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8월 22일 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1,700원 이상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8,200원 무너지면 그냥 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8,200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또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가 1,700원 정도 자리. 그래서 1,700원 정도 자리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관점 취해 보시고 시세가 뭐 생각과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간다. 그럼 12,600원.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세를 주는 대로 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시세를 주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단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저 주성 엔지니어링 10% 3만 원이에요. 예, 10% 3만 원. 주성 엔지니어링 10% 3만 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산지 한참 됐는데 4만 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못 팔았어요. 더 간다 해가지고. 네. 예, 그러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올랐던 욕심이 있으니까 못 팔고 있는데 제가 주식을 80%가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나 아니면 이걸 팔아서 심택은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가나 해서 그걸 제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가 요즘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들이 또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조금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저기 지금 가지고 계신 주성 말고도 전부 다 반도체로 포트를 구성하셨어요. 근데 어딘가는 한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한 종목에 몰빵을 치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라리 반도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도체 섹터로 다 구성을 하려면 차라리 저는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지금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몰빵을 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아, 반도체 예. 대표 종목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그런데 예. 물론 이제 소형주에서 시세들이 많은데 주성엔진은 괜찮은 회사예요.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나고 OLED 반도체 쪽에 장비가 업하기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영업이익 감소된 부분이 조금 이제 아마 작년 이후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익은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단점은 작년에도 시세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작년에 좀 재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주성이. 네. 그러면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4만 원 이상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미 4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작년에 또 4만 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니까 다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에 장기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네. 주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 투자는 괜찮은데 올라가면 네. 4만 원대 이상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 조정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간다면은 지금 3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투자 관점으로 봤는데 이게 3만 5천 원, 3만 6천 원, 3만 7천 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매력이 없어져요. 이게 이미 재작년부터 시세가 낮고 거기서 고점이 형성된 게 장기적으로 2년 동안 박스권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주성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요. 근데 실적이 그다음 확 늘어나면 다시 또 4만 원 넘어가겠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트를 다 반도체로 다 구성을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반도체 일부, 뭐 바이오 일부, 유망 종목, 뭐 조선기자재 일부. 그러니까 업황 좋은 쪽만 골라서 한 3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걸 또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 다 올인을 할 수 있려면 저 같으면 하이닉스 많이 떨을 때 거기다 몰빵 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성 그러면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거 제가 옛날처럼 4만 원까지는 안 바라보고 한 3만 6, 7천 원 정도만 보면 될까요? 기술적으로요? 일단은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21선짜리인 3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121선을 이탈시키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물론 되돌림을 바로 주기는 했지만 여기 이탈되고 나서 6월에 바로 주긴 했지만 지금 이격을 크게 한번 이제 발생을 시킨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전공정 장비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정 쪽에 속해요. 그래서 시장만 크게 안 밀린다면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121선 정도 자리 한 3만 2천 원, 3만 1천 원 이 정도 부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지션은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시세가 조금 크게 나왔죠.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제 2023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이때 이 10,000원에 놓여져 있을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제 와이프한테도 막 주식 이거 사라고 막 이제 언급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가지고 매출 캐파가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 시점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3만 원대까지, 4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히 실적의 어떤 성장성 측면은 반영이 됐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실적이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제 고점을 형성시켜서 슬슬슬 빠지고는 있지만 뭐 기술적인 반등력은 121선 정도 자리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는 것도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27,000원 이하로 또 확 밀리면 주가가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27,000원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32,000원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한번 단기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현대 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 17만 5천 원에 15%입니다. 17만 5천 원에 15%.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수익권이시네요. 수익권이라도 이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네. 예, 그 좀 너무 종목이 무거운 것 같아서요. 네.
바이오로 갈아타시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바이오로 좀 빠릿빠릿하게 예. 움직이는. 아, 예, 이것도 예.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전문이죠.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바이오 쪽으로 갈아타시고 싶습니다. 근데 바이오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너무 물류업체, 무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면서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면서도 물류업체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류 운송에서는 뭐 글로비스가 지금 실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저평가예요. 근데 궁뎅이가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지는 걸 견뎌서 가져가도 되는데 바이오는 고수익이 터져요. 근데 이제 단점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뭐 유상증자나 전환세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임상에 대한 좀 안 좋은, 가끔 가다 보면은 임상 3상에 진입했다가 뭐 지연이 됐거나 실패했거나 그러면 이제 폭락이 나와요.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오면 하한가도 맞고, 그런 게 투자를 만약에 하려면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고수익이 터지긴 해요. 지금 제 생각은 바이오 쪽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안정성이 있다면 대기업 바이오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예. 현대글로비스를 팔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네.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만약에 현대글로비스를 조금만 분할해서 아니면 절반 정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좀 나눠서.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현대글로비스 아직까지 뭐 시세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의향이 좀 있으신 거 보니까 특히 요즘 최근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 제약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언급을 해주신 대형 제약바이오인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세가 끝나지 않아서 1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9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기술적으로는 일단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저도 걸로. 한 20만 원 정도 네. 더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글로비스는. 네. 네, 그렇게 이제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하나 종목명.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17,650원에 8%. 17,650원에 8%. 뭐 많이 네. 사시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손실권에 놓여져 있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여기 추면에서 한 번 단가를 낮췄는데요. 네. 한 번 더 단가를 낮춰갖고 13,000원을 만들지 아니면 17,000원대까지 오기를 기다릴지 고민이 됐는데요. 저는 한 번 더 추매를 해서 13,000원대에서 만들어서 빠져나오는 게 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추매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저도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신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기간이? 산지가 한 6개월, 6개월? 8개월 이 정도? 아, 6개월, 7개월. 네. 그러니까 하나마리콘이 이게 지금 그 반도체 쪽에 실적도 괜찮아요. 예, 또 테스트 장비나 후공정 장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수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꾸준히 또 납품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요. 단점이 이제 박스권에서 너무 오래,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 치고 나서 거의 지금 한 10개월 동안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면 데이시가 나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박스권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제 생각에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좀 전환해서 보면 20개월선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뚫으면 이제 한 17,000원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항대에서는 조금 눌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비중이 적으시니까 조금 더 늘리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기 고점 이제 29,000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유상, 무상까지 다 해서 물론 지금 이제 그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됐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올라갈 때 늘리지 마시고 조정 시에 늘리시고요. 그리고 사신 가격 오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더 첨부하자면 일단은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서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다음 저항 라인인 16,200원 정도 라인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16,000원 정도 선부터는 일단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현재 이 상승력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 13,000원 정도 라인 이 자리가 좀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시세만 유지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메모리 쪽 패키징 전문적으로 나섰다가 요즘엔 좀 그 다양한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 베트남 쪽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좀 호실적 한마디 성장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 성장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시장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력을 조금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혹여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성장세가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HPX요. 네, HPSP. 31,198원이요. 아니, 18원. 31,918원? 18원이요. 아, 예. 918원. 네. 비중은요? 한 50%예요. 50%. 어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네. HPSP. 요즘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거 일단 먼저 우리 김순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신데 승부를 네. 거시는군요. 승부를 아니요, 거시. 그게 엄청 높이 들어갔었는데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단가를 그 정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들어가셨어요? 5만 3,000원인가 4,000원대 들어가 있었어요. 5만 3천 원대면은 네, 엄청 오래됐죠. 24년도 1년 넘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셨구나, 결국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는 6만 원 넘기고 나서 이게 이제 고압 어닝, 수소고압 네. 어닝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주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HPSB.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요즘 이제 패키징 쪽은 후궁종이 작년에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전궁종이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고압수소 어닐링 그 장비들이 또 많이 쓰일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시세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 때 고점을 쳤기 때문에 시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 지금. 25,000원대 이럴 때 강력 매수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25,000원대 강력 매수하셨으면 이거 수익 많이 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HPSP를 선택한 건 잘하신 건데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타기를 하시니까 자금이 묶이잖아요. 1년 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하게 보유하세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내년까지 보유하면 한 4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너무 지금 오래됐고 가격대가 지금 5만 원대부터 물타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 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4만 원까지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4만 원이요? 예, 저는 네. 4만 원까지도 내년까지 본다고. 올해는 못 가요. 올해는. 올해는 힘들어요. 안 되고. 올해는 그냥 올라가면 박스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가면 32,000원. 예. 근데 내년까지 그러면은-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예. 그냥 계속 조금 더 매도 치지 말고 계속 한 단일에도 저는
한 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면 매도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예, 끌고 그때까지도? 가셔야죠. 네, 1년 기다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을 기다리든 5년을 기다리든 시세가 나야지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96,000원이 2020년도, 21년도에 갔거든요. 5년 들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잘라야 돼요, 삼성전자도. 근데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는데 손실이 난 상태에 1년 들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1년 더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데 손실이 크니까 손실이 40% 50% 났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려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도 확인되고 종목도 확인되고 업황도 괜찮고 기업 내용도 괜찮은데 실적도 받쳐줘. 그러면 이제 3박자가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산 물량의 2배, 3배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물타기예요. 근데 손실 났다고 해서 그냥 시기가 안 맞았는데 물타기를 해버리면 삼성전자도 5년 동안 물려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그런 투자 전략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야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 가져가세요. 네, 일단 HPSP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종목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상담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업황을 매우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SP 저도 현재 시점에서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전공정 쪽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도 최소한의 반등력 31,000원대까지 나와준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지금 전화하신 분 말고도 다른 이제 시청자님들도 31,000원대까지는 꼭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31,000원짜리가 돌파가 돼야 뭐 37,000원도 자리 바라보고 42,000원도 자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1,000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가 보고 그때 가서 더 끌고 갈지 말지 판단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PSP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종목이십니까? 삼화전기. 네, 매수가는요? 24,000. 24,000. 15%예. 24,500원에 15% 삼화전기. 예. 지금 수익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 매도가하고 매수가를 좀 부탁드리려고 예. 매도가요? 예.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매수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예. 얼마 정도까지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삼화전기가. 예. 네. 일단 최근에 삼화 콘덴서가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화 전기도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예. 김선상 파트너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뭐 다행히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좀 욕심내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제 콘덴서 업체들이 이제 지금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 삼화 전자가 있어요. 3인방이 옛날에 테마성이 잘 탔는데 요즘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이슈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 주에 콘덴서가 좀 셌어요. 그래서 콘덴서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기도 물론 이제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게 큰 명분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잡으신 가격은 싸기 때문에 한 3만 원 이상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이게 2024년도에 8만 원대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매도 치시고 그다음 이제 빠지면 뭐 다시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센 거는 콘덴서 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삼화전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 파트너님 멘트 해주세요. 일단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화 콘덴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화 콘덴서가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삼화전기도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여력이 존재하고 삼화전기가 조금 더 강하게 가려면
이 전기차 쪽이 좀 많이 판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뭐 하이브리드 콘덴서나 전해 콘덴서 이런 것들이 다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금 이제 증가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삼화 전기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8,000원 정도, 28,000원에서 31,000원 정도 선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28,000원에서 31,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121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단기적인 매도 관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주봉상 120선이 32,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봉을 조금 주봉에서 120선을 이탈시켜가지고 이격이 벌린 종목들은 어떠한 특정한 이슈나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그 재무구조의 개선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요 120선 정도 자리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런 패턴 흐름을 자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격을 또 이게 120선 자리를 보면 또 32,000원 정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31,000원, 32,000원 정도 부근이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시고 최근에 양음양 패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양음양 패턴. 이 양음양 패턴이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인 25,600원짜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저점을 더 형성시킬 수도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더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5,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 흐름을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화전기 가격적인 전략까지 찝어드렸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그 종목명은 FST고요. 네, FST. 22,900원에 20%입니다. 22,900원에 20%. 네. 이거 수익권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요걸 뭐 한 3, 4개월 전에 매수해서 계속 들고 있는데, 네. 예, 요번에 목요일인가 단독 보도로 나와서 뭐 EUV 펠리클 삼성전자랑 이제 가격 맞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거의 뭐 이게 지금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EUV 펠리클이 이제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이 FST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런 전망을 현재 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EUV 펠리클하고 극존 칠러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파트너님이 그 GST가 이제 칠러 업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 장비에서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늘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에는 적자가 났다가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적자 났다가 흑자 전환한 것들이 좋아요. 폭발력이 좋아요. 왜 안 좋았다가 이제 근데 또 수주도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제 공매도 최근에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 부분에서 이제 대차정거 증가하면서 이제 공매도 치는 것들이 많아요.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주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공매도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대규모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났어요. 속된 말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끌고 가시는데 이제 어디서 파느냐. 이게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쳐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은 저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로, 예?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시고 한 절반 정도는 3만 원 넘어가면 이제 분할로 이익 실현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는 3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공매도 물량들하고 차익 물량들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총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또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3만 원대에서 일단은 분할 차익을 하고 3만 원에서 만약에 더 슈팅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한 3만 4,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3만 원대까지 1차로 보시고 분할 그때 절반 이상은 차익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ST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같이 이제 덩달아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뒤늦게 이제 부각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펠리클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전공정 이슈가 조금 더 핫하게 작용을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이 한마디로 이 영업이익 부진을 앞으로 이제 이 펠리클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면서 조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이 프로그램 매수력을 좀 강력하게 유입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강력한 이 외국계의 프로그램 매수력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지금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승력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시세 상승력을 뭐 3만 원 이상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신다면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27,500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1차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항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항점에 정확하게 좀 고점으로 부딪힌 그런 상황에서 살짝 지금 밀린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만약에 27,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얘기해 주신 뭐 3만 원짜리 38,000원, 그러면 그 이상 34,000원 이 자리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7,500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바라보시는 전략, 지지부진하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추후 기술적으로 다시 잡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FST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십시오. 암지. 네. 매수가는 76,000원입니다. SAMG 예, 엔트입니다. 엔터. 예, 요 예. 76,000원 매수가가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30%. 어우, 엄청 많으신데 지금 손실권으로 훅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길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전망하고 추가 매수 자리하고 그걸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전망하고 추가 매수자리. 이게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크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네. 정부가 현재 이 산업을 지금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한마디로 이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주가를 조금 올해 초반에 많이 네.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 잡아가지고 좀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많이 나셨는데 이제 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좀 아시죠? 작년 이후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티니핑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뭐 네.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네. 일명 뭐 파산핑이라고요. 왜냐하면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왕구나 캐릭터가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시리즈로 팔면 그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갖고 오면 또 갖고 싶거든요. 시리즈물로 나오면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캐릭터를 요즘은 시리즈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면 그걸 애들이 얘기하면 이제 사주고 싶잖아요. 뭐 이제 재정 형편이 안 되면 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애들이 사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파산핑이 된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티니핑을 다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인기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데 주가 작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시총도 커지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기에 가격 조정이 많이 받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해요. 전환사채 뭔지 아시죠? 네,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물량을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힘을 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는 뭐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7만 원까지는 회복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 네. 이제 답은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7만 원대 오면 일단은 자금을 회수하시고 예? 좀 손실이지만은 손실을 좀 네. 그래도 좀 줄일 수는 있으니까 지금 파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반드시 추가 빠져나오세요. 매수는 예.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30%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10%대나 15% 아니면 20% 네. 이내 그러면 조금 네.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30%면 이미 제 생각에는 한 종목에 거의 풀로 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시기가 좋았다면은 제가 또 강력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HPSP 그 상담하는 거 보셨잖아요. 시기가 네. 좋다면은 저는 그거 더 늘려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분도 시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근데 비중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늘리고 싶지만은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5만 원대 초반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7만 원대 올라오면 빠져나올 생각을 일단은 무조건 하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작년 이후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다 해서 성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가 그래도 올해 흑자가 나면서 제가 이익 구조는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버행 이슈들이 전환 물량들한테 이익 물량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좀 빠져나올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제가 또 그 사이에 쭉쭉쭉 또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원래 부각받은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일단 최근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컨센서스로 나온 영업이익이 매출 1,476억에 영업이익이 2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매출 대비 기록하는 기업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좀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좀 올해 초에 많이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외형 확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 총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17억 원래는 자본 잠식이었죠. 자본 잠식이었다가 2021년에 그리고 바로 이제 471억으로 이제 자본 총계가 잡히더니 올해는 최근 분기에는 지금 639억까지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올 연말에는 866억을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간다면 이거 한 자본 총계가 한 내년 말에는 한 1,500억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 정도 지금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금성 자산도 나쁘지 않아요. 꽤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말 현금성 자산이 작년 연말에는 312억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170억 정도 줄였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이 정도 현금 여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몇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 재무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긴 해요. 자산 가치 대비 한 5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준다면 반등의 여력은 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7만 원 정도 자리는까지 일단은 나오면 매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포지션상. 왜냐하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반등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하필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 상태로 52,900원을 깨고 내려가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시느냐? 44,000원에서 42,000원 사이. 44,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61,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AMG 엔터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한국전력 10%. 한국전력 10%. 매수가는요?
37,000원. 아, 37,000원. 네네네. 네. 그러면 거의 지금 본전 수준에 지금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보니까는 연동을 보니까는 4년 오르고 또 5, 6년 내리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정부에서도 전기 요금을 70% 이상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이 주가가 또 어떻게 해야 되면 또 이게 부채가 많은데 이게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아, 이게 네.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망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한 50조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전기요금을 엄청 올렸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4조 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그 기대감으로 많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우리 이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왜냐하면 뭐 국민연금, 산업은행 이거 뭐 국가에서 거의 이거는 사실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한전하고 뭐 포항제철은 이제 뭐 채권도 가장 안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적자가 많이 나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에서 또 한국전력의 이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뭐 시세도 많이 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에 또 수주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긍정적인데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단점인데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도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주가가 잘 갔어요. 굉장히 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한전을 절대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고 안정성은 좋은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망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산업은행이 다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안정성 투자는 최고지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수익성 개선되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4만 원 이상에서는 사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평가긴 한데 그래도 매력이 없어요. 저평가라도 매력이 없습니다. 이미 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장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는 그냥 4만 원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기로 본다면은 뭐 5만 원, 6만 원까지도 굉장히 초장기니까 초장기는 한 5년 이상.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4만 원 이상에도 그다지 매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초장기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희 파트너님 해주세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을 또 죽이지 않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다가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하니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내년까지 지금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계속적으로 부딪혔던 가격이 얼마였죠? 바로 이제 45,000원 정도 라인. 그래서 최소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정도를 한번 찍어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시세가 끝나지 않은 그런 측면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4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5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000원 정도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세가 이대로 그냥 더 올라가려면 어디가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 바로 33,500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3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혹여 35,000원짜리가 이제 깨지면서 내려오면은 또 한동안 또 시세가 많이 지지부진하는데 저항받는 자리가, 그러니까 지지받는 자리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29,0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전력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현대오토에버요. 네, 현대오토에버. 17만 1,000원에 15%입니다. 17만 1,000원에 15%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어려워가지고. 될지.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좀 돼서 17만 얼마까지 갔었는데 그때 본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아, 못 팔아가지고 떨어졌네요. 예, 예. 뭐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가장 점유율이 높고 또 핵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현대오토웨버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대중화되려면 좀 시기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꽤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성은 이것도 이제 19만 원대 고점 기록하고 좀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9만 원대 올라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제 생각에 저기 26만 원 있잖아요. 저것도 한 몇 년 안에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19만 원대 올라오면 거기서 좀 팔아주고 그리고 빠질 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빠질 때는 지금 지지 라인이 20개월 선이거든요. 15만 원 이하는 매수고 아니면 16만 원 이하 조정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18만 원 넘어가서 19만 원 가면 그러면 매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18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매력은 없어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희 파트너 네. 매트 네. 시간상 제가 빠르게 언급을 드리면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자동차 관세 우리나라도 이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면 이 현대오토웨버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서 이제 로봇 역할 수행 그런 이제 관제 시스템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AS 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차후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을 굉장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 뭐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